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몽수의 정상회담 일부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뒤에 여러 가지 양상훈의 이야기도 나옵니다만은 각자가 정말 개개인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설사 계엄의 자체에 찬성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게 만약에 내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후에 이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 자체를 또 내란 방조나 이런 내란에 동의했다 이렇게 볼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계엄 해제에 반대한다, 계엄에 찬성한다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양상훈의 주장에 따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계엄 해제에 여러 가지 사정상 당시 워낙 혼란스러웠고 이제 경찰이나 군 병력이 국회 주위를 봉쇄하고는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난색을 표한 많은 이제 의원들이 이제 국회에 진입하지 못하니까 당시 주기영 원내대표가 이제 당초 국회 내에서 이제 의원총회를 하자는 것을 당사로 변경했다, 어쩔 수 없다, 이런 집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찌 됐든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에 동의하거나 계엄 해제를 저지하려고 한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내란의 동조자로 몰아붙이고 있는 이유 딱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완전히 상대를 말살해버리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탄핵 소추라는 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것이 국회의원 개개인의 양심에 따른 것이다, 그럴 수 있는 사안인 것인가. 정당이라는 것이 당연히 하나의 조직이고 가장 중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집단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구성원들에게 이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고, 그렇다면 이 중요한 대통령, 누구도 아닌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그러면 정당이라는 곳에서 의논조차 하지 않고 논의조차 모으지 못한다면 그게 정당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개인의 양심이 중요하다, 김혜지나 이런 김상우나 이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개인의 양심이 그게 중요한 것이면 언제라도 탈당해서 자신의 양심에 따라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들을 국민의힘에 가입하라고, 당원이 되라고 해서 누가 강제한 사실도 없고, 공천 심사를 통해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위해서 자신을 멸사봉고하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면 당연히 자기의 의사와 맞지 않으면 탈당하면 되는 것이지 왜 정당에 아직까지 몸을 담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자들한테 무슨 개인과 개인의 양심적을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지하는 또 언론인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또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도 당초 헌법재판관의 공석이 생기고 많은 지금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이재명과 민주당이 지원을 했던 것이라는 걸 양상훈이 모를 가능성은 없고, 또 현재는 지금 어떻습니까? 추가로 헌법재판관을 임명이 되니까 가장 중요한 사건이면서 대통령 탄핵만 실컷하게 진행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그다음에 아무 이유도 없이 했던 검사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탄핵이다, 소추가 되고 재판관이 숫자가 안 된다 그래서 심리를 지원하거나 진행하지 않고서 있는데, 이제와 대통령이니까 맨 먼저 하겠다. 대통령에 대한 심리는 그렇게 빨리빨리 진행할 정도로 무언가 증거가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 다 뭔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머지 사람들의 어떤 직무는 정지되어 있는 게 장기화되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 입장인 것인가요? 헌법재판관의 입장은 전 대표님이 예상한 것처럼 역시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헌법재판관이 충원이 되면 그럼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는 안정적으로 굴러가는 것인가요? 그거에 대한 보장은 이재명이 했습니까? 민주당이 했습니까? 그래서 정치, 사회, 외교적 불확실성이 제거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한국은행장도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잘 된 것이고 어쩔 수 없는 고육직책이고 여기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공무원들이나 국민이 문제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대표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딱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제 이재명에게는 대통령 탄핵 이후에 조기 대선에 당선이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번 이 사태를 기화로 해서 대통령 선거 이전에 이제 입법부는 장악했고 사법부는 기타 수사기관들은 이제 바람 부는 대로 군말 없이 누워 있고 내부에 동조자들이 있고,
이제 행정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보니 한덕수 참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로 참 비판받을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자신이 누구의 정부 구성원이라는 것, 누구의 어떤 이사를 받아들여 대표해야 될 것이라는 것,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정말 중요한 시간에 정확한 법적 판단에 의해서 권한대행의 권한에 해석하고 거기에 맞춰서 행위를 했습니다. 여기에 탄핵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최상목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당해도 마땅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결국 이로 인해서 최상목의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이제 이재명의 행정부 장악은 이제 사실상 거의 완성됐다. 뭐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이재명의 주구가 되는 길이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결국 현재 이재명의 독재는 이미 완성돼 가고 있다. 또 뭐 한두 달을 뭐 끌면 뭐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멀리 돌아보면은 6.25 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미 압도적인 전력의 차로 또 압도적인 수준의 차로 도대체 그 북한군을 상대할 수 없는 공산군을 상대할 수 있는 전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군인들은 맨손으로 정말 자신의 목숨까지 벌어가면서 싸웠습니다. 어찌 보면 참 무의미한 희생처럼 보일 겁니다. 어차피 뭐 김일성이가 적과 통일이라는 건 시간 문제였으니까요. 물론 이제 결국 70년이나 시간이 걸려서 공사가 되는 것이 결국 시간 문제였다는 것이 실현되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뭐 질 전쟁 나 하나 죽은들 이걸 뭐 한 달을 뭐 버티겠습니까? 6개월을 버티겠습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김일성한테 항복을 했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들의 희생으로 그분들이 하루 12시간, 3시간, 1시간을 버텨줌으로 인해서 결국 참전을 결정한 미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교두보호가 남아있는 상태로 전선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38선이 뚫린 후에 정말 뭐 의정부에서, 그다음에 한강에서, 오산에서, 대전에서, 그리고 마지막 낙동강까지 정말 어떻게 보면 참 덧없어 보이는 그런 희생들이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었다. 그렇다면 단순히 뭐 한두 달 뭐 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또 하나, 한두 달이라는 그 시간 내에도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것인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고 저도 좀 많이 느낍니다. 정말 뭐 계엄하고 뭐 해제가 되고 했을 때는 야 이거 정말 끝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민주당과 이재명의 대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날려버리는 무지막지한 짓거리를 하다 보니 상당수의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는 아, 저 사람이 결국 저런 식으로 가는구나. 저 사람이나 윤석열이나 무엇이 다른가 라는 생각으로 이제 여론이 조금씩 움직여 나가면서 지금의 어떤 상황으로 나왔는데 이런 거 보았을 때 지금 정말 양상원 주필이 얘기한 것처럼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도 이렇게 채 한 달도 되지 않는 상황에 여론이 흐름이 바뀌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 달, 두 달 후에 여론이 그러면 어떻게 될는지 양상원 주필은 확실하고 있는 것입니까? 또 결정적으로 대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상황에 몰리게 된 것은 김건희 때문이 아니다. 절대적으로 본인의 문제이고요. 또 그다음 이른바 건전한 경제 기능을 했어야 될 조중동이 이제까지 뭘 했습니까?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은 해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윤석열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을 가지게 된 것은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이 있는 사람들이 아우성만 들고 집 가격, 주택 가격을 유지하려고만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플레는 가뜩이나 돈은 많이 풀려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가 심해질 수 있는데 부동산 가격마다 하향 안정화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인플레가 심각하게 되고 뭐 급여 생활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버는 돈보다 훨씬 더 과거보다 더 많은 돈을 써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대통령을 지지하고 현 정부를 지지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누이 개혁이 필요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중동이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한국은행 총재나 최상목 지금 권한대행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대통령이 고언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윤석열이 말이 안 돼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허위에 억지에 정말 거짓말을 하고 있는 양상훈을 보면서 윤석열도 사과해야 되지만 정말 조선일보 특히 양상훈 주필이 사과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지금 진정한 국민 여론의 흐름은 생각지 아니하고
뭐 무조건적인 탄핵 찬성만이 답이냐. 그렇게 하면 뭔가 살아날 수 있느냐. 박근혜 때도 그랬듯이 양상훈 얘가 얘기한 것처럼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보수가 삽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은 이제 좀 그만하고 정말 진정한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할 곳은 조선일보를 비롯한 이른바 가짜 보수 언론과 양상훈 주필 같은 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